얘, 진짜 버려진 애래? 입양아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친부모도 너 씌워서 버렸대.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10살짜리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입을 다문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거죠. 서울을 떠나 전라도 시골 마을로 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쟤는 왜 말을 안 하냐고,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말이죠. 온몸에 붕대 감은 진돗개 한 마리가 그 아이 앞에 나타난 그날, 그 조용하던 집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오늘 하루도 복 받으세요.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떠나 전라도 작은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10살 윤세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과 함께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너 진짜 버려진 애구나. 친부모도 너 싫어서 버렸나 봐. 입양아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어지고 책가방을 빼앗기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세리는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해서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린 거였죠. 저는 왜 태어났을까? 진짜 부모님은 저를 왜 버렸을까? 세린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산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린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윤정옥은 국밥집 앞에서 세린을 맞이했습니다. 68세의 할머니는 손녀의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세린아,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세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린의 여린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린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기억나?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린은 여전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서 온 애가 왜 말을 안 해?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나? 정옥 씨 손녀가 참 예쁘긴 한데 너무 조용하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세린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할머니는 그런 세린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세린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할머니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같이 마당에 나가볼까? 라고 물어봐도 할머니, 손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해도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세린의 방문 앞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밤늦게 혼자 앉아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과거 군견 조련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사람보다 때로는 동물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진돗개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상처받은 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몸소 경험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옥 씨, 진돗개 한 마리가 다쳐서 떠돌고 있는데 혹시 키울 수 있겠어? 다른 집들은 다 거절하고 정옥 씨 경험이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야. 할머니는 세린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개 한 마리 더 키우는 것도 부담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 데려와봐. 우리 세린이한테도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진돗개를 데려왔습니다. 수컷으로 보이는 이 개는 3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다친 상처 때문인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의젓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문득 이 개의 당당한 자세와 의젓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장군이라고 하자. 우리 장군이. 세리는 처음 장군이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처럼 상처를 입고 조용한 이계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장군이 역시 세린을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세린은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장군이라는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군이가 집에 온 첫날 밤 세린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장군이의 작은 숨소리와 발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세린은 이불을 살짝 들추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장군이는 거실 한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세린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세린을 쳐다봤어요.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군이의 눈빛에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군아. 세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그러자 장군이가 천천히 일어나 세린의 방 앞으로 다가왔어요. 문 앞에 앉아서 세린을 바라보는 장군이의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세린아, 밥 먹자라고 부르자 세린은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장군이가 세린 옆에 조용히 앉아서 세린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머, 장군이가 세린이한테만 이렇게 다가가네. 신기하다 정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세린은 여전히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군이가 옆에 있으니 왠지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장군이와 세린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 마당에 나가 혼자 앉아 있으면 장군이가 어김없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세린이 슬퍼할 때면 장군이도 조용해졌고 세린이 불안해하면 장군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군이 참 신기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경계하면서 세린이한테만은 저렇게 다가가고 할머니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진돗개가 원래 그래. 한번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진돗개야. 어느 오후 세린이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장군이가 옆에 누워서 세린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크레파스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그리고 있었는데 문득 장군이의 모습도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장군이는 어떤 색깔일까? 세린은 갈색 크레파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장군이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모습까지 세세하게 그려 넣으면서 세린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장군이는 세린이 자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아는 듯 가만히 포즈를 취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혀를 살짝 내밀어 웃는 표정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우와, 세린이가 그림을 그리네. 할머니가 뒤에서 감탄했습니다. 장군이를 그리는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의 칭찬에 세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세린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세린이가 그린 장군이 그림이야. 정말 예쁘게 그렸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장군이가 냉장고 앞으로 가서 그림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자 세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군이가 세린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몸을 세린에게 기대어줬어요. 장군이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세린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읽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이가 세린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참 고마운 일이야. 밤늦게 세린이 악몽을 꾸며 뒤척이고 있을 때도 장군이는 세린의 방문 앞에서 밤새 지켜주었습니다. 세린이 깨어나 문을 열면 장군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세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군이는 저를 지켜주고 있구나.
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장군이와 세린 사이에는 특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세린이 장군이의 붕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아주는 세린의 손길이 무척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장군이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가만히 세린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린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장군이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봤습니다. 장군이 아프지? 목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군이는 세린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살며시 세린의 손을 하차주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 앞 작은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축제 손님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느라 분주했고 세리는 장군이와 함께 마당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나, 밖에 나가서 구경해 볼래? 장군이도 데리고 나가도 돼.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장군이는 세린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후 2시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국밥집 앞에 간이 테이블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국밥이 제일이야. 이 맛에 축제 오는 거지.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세리는 장군이와 함께 국밥집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가 조금씩 세린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장군이도 평소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세린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축제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덩치의 검은색 개 한 마리가 광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던 그 개는 흥분한 상태였고 사람들 사이를 거칠게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 개야? 목줄이 없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부모들 뒤로 숨었어요. 그 대형견은 점점 더 흥분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세리는 그 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무서운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당할 거야. 또 다칠 거야. 세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런데 그 대형견이 갑자기 세린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세린은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갈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세린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로 그때 장군이가 번개처럼 세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은 몸이었지만 장군이는 주저하지 않고 세린을 보호하기 위해 그 대형견 앞을 가로막았어요. 컹! 장군이의 날카로운 짖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장군이에게서 나온 위협적인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군이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대형견을 노려봤습니다. 대형견도 장군이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더욱 사나워졌어요. 두 개는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벌였습니다. 장군이는 몸집은 작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으르르. 대형견이 으르렁거리며 장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군이도 맞서서 몸을 날렸어요. 두 개가 엉키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털이 날리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가운데 장군이는 필사적으로 세린을 지키려 했어요. 장군아. 세린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장군이가 다칠까봐, 자신 때문에 장군이가 위험해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몇 분간 계속됐습니다. 장군이는 몸집이 작았지만 용맹하게 맞섰고 결국 대형견을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대형견은 장군이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도 무사하지 않았어요. 기존 상처가 다시 벌어졌고 새로운 상처까지 생겼습니다.
장군이는 헉헉거리며 세린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군아. 할머니가 달려와 장군이를 확인했습니다. 괜찮니? 어디 많이 다쳤나? 사람들도 모여들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세린은 피 묻은 장군이를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장군이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세린은 조심스럽게 장군이에게 다가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군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세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의사 선생님이 와서 장군이 치료를 해주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네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할머니와 세린은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저런 작은 개가 저렇게 용감할 줄이야. 진돗개는 역시 달라. 세린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네. 그날의 일은 마을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군이가 다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상처는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지만 장군이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세린은 그 일주일 동안 장군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장군이 옆에 있었어요. 세린아, 장군이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세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장군이가 다쳤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세린은 장군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만 미안해,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장군이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세린을 위로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세린이 슬퍼하면 고개를 세린의 무릎에 올리고 세린이 불안해하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린과 장군이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길에서 큰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세린의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에서 겪었던 그 무서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날 도망치려다 차도로 뛰어들었던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헉, 헉. 세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과호흡 증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세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또 당할 거야. 또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머릿속에서 온갖 나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세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군이가 세린의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재빨리 세린에게 다가가서는 조용히 세린의 무릎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따뜻한 머리를 세린의 무릎에 포근하게 올려놓았어요. 장군이의 따뜻한 체온이 세린의 다리로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세린의 패닉 상태를 조금씩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장군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세린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후, 후. 세린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장군이의 존재감이 세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군이가 있어. 장군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세린은 장군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장군이.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온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세린 자신도 깜짝 놀라 입을 막았지만 이미 그 소리는 나와버렸습니다. 장군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린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내 이름을 불러줬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 고마워.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린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막혀있던 목소리가 드디어 나온 거였거든요. 마침 할머니가 빨래를 널러 나오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린아, 지금 말한 거야? 할머니도 너무 놀라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말한 거야?
장군이 이름을 불렀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했어요. 장군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 우리 세린이가 말했네. 장군이한테 고마워한다고 했지? 할머니가 세린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잘했어, 세린아. 그날 이후 세린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군이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장군아, 밥 먹자. 장군아, 산책할까?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세린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할머니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장군이 붕대 갈아줘도 돼요? 할머니가 끓인 국밥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세린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세린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기해했어요. 진돗개가 정말 사람 마음을 치료해주나 봐. 장군이가 세린이 목소리를 되찾아줬네. 동물의 힘이 참 신기해. 세린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장군이와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이가 세린에게 준 용기와 위로가 조금씩 세린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린이 장군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아, 고마워. 너 때문에 저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 장군이는 세린의 손을 살짝 하자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장군이가 우리 세린이를 구해줬구나. 이 아이가 다시 웃을 날도 오겠지. 할머니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세린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린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태훈 선생님은 세린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세린아, 오늘 급식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요. 세린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천천히 해도 돼. 아이들도 세린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구경하듯 했지만 점차 세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아, 너 키우는 개가 있다며? 응, 장군이라고 해요. 세린은 장군이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씩 말문이 트이곤 했어요. 어느 날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세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가족을 소개해봐.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저 이렇게 4명이에요. 수정이는 어때?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서 6명이에요. 아이들이 하나씩 발표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세린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세린아, 너도 이야기해볼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세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완벽한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장군이가 떠올랐어요. 장군이와 할머니가 있으니까 자신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그리고 장군이도 있어요. 장군이가 누구야?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장군이는 저희 집 개예요. 아니, 세린이 잠시 멈췄다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이는 친구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세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장군이는 진돗개예요. 처음엔 많이 다쳐서 왔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세린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군이는 저를 지켜줘요. 무서운 개가 와도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슬플 때마다 옆에 있어줘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자 세린은 더 용기를 냈어요. 장군이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무서워하면 바로 알고 다가와주고 제가 아플 때도 계속 지켜봐줘요. 그래서 장군이는 제 가족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다. 걔가 그렇게 똑똑해? 아이들이 감탄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진돗개는 특별해요. 한번 가족이 되면 끝까지 지켜준대요. 세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돗개는 마음으로 대화한다고요.
선생님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어요. 정말 멋진 가족이구나. 장군이가 세린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겠어. 동물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 명의 아이들이 세린에게 다가왔어요. 세린아, 장군이 보고 싶어? 언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정말 사람 말 알아들어? 세린은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응, 장군이는 정말 똑똑해. 할머니 국밥집에 오면 볼 수 있어. 우와, 가보고 싶다. 집에 돌아온 세린은 할머니와 장군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장군이가 저희 가족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세린을 꼭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맞아, 장군이는 우리 가족이야. 세린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장군이도 기쁠 거야. 장군이는 세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꼬리를 흔들며 세린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도 세린과 할머니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장군이는 정말 선택적이야. 가족한테만 마음을 여는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 그래. 함부로 친해지지 않아. 며칠 후 같은 반 친구들 몇 명이 정말로 할머니 국밥집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세린이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라. 하지만 장군이는 낯선 아이들을 보자 즉시 경계 모드로 바뀌었어요. 세린 뒤에 바짝 붙어서 아이들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장군이가 좀 낯을 가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조심해요. 세린이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나쁜 개가 아니에요.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멀리서 장군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세린이만 알아보네. 신기하다. 걔도 사람을 가리는구나. 세린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장군아. 저희 친구들이야. 하지만 장군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린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세린은 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군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을 찾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확신이 세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장군아, 고마워. 너 때문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 그날 밤 세린이 장군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장군이는 세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봄이 되면서 마을에는 따뜻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진도군청에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혹시 장군이라는 진돗개를 키우시는 윤정욱 씨 맞나요? 저희가 그 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진도군에서는 장군이와 세린의 이야기가 인터넷과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진돗개의 날 행사에서 장군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진도에 한번 놀러 오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세린과 상의해봤어요. 세린아, 장군이 고향인 진도에 가보는 게 어떨까? 장군이도 기뻐할 것 같은데. 세린은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낯선 곳에 가는 게 조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장군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장군이 고향이니까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장군이도 고향이 그리울 거예요. 세린의 대답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세린은 장군이에게 말했어요. 장군아, 내일 내 고향에 간대. 기대돼? 장군이는 세린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과 할머니는 장군이와 함께 진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몇 시간을 여행해서 드디어 진도에 도착했어요. 진도의 푸른 바다와 깨끗한 공기가 세린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예뻐요. 세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장군이도 고향의 냄새를 맡았는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흥미로워 보였어요. 진도군청에서 나온 담당자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이가 바로 그 유명한 개군요. 정말 의젓하게 생겼네요. 하지만 장군이는 낯선 사람을 보자 즉시 세린 뒤로 숨었어요.
장군이가 조금 낯을 가려서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경계해요. 세린이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어버렸을 텐데 이제는 장군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도 관광지를 둘러보는 동안 세린과 장군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다른 진돗개들을 만났는데 장군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다른 개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장군이가 다른 진돗개들하고 잘 어울리네요. 관리사 아저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경계하는데 여기서는 편안해 보여요. 역시 고양이라 그런가 봐요. 세린은 장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장군아, 내 고향 친구들이야. 인사해봐. 장군이는 세린의 말에 다른 개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도군에서 주최하는 진돗개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린과 장군이가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세린은 처음에 떨렸지만 장군이가 옆에 있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린이고 이 아이는 장군이에요. 세린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군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저를 지켜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거든요. 세린은 장군이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잃었던 일, 장군이가 자신을 보호해준 일, 그리고 다시 목소리를 찾게 된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장군이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있어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해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관객들은 세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야. 진돗개의 충성심이 저런 거구나. 저 아이가 정말 용감하네. 장군이도 무대 위에서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세린 옆에 있으니 편안해 보였습니다. 때때로 세린을 올려다보며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 덕분에 저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세린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군이는 저에게 가족이자 선생님이에요. 진돗개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개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도 군수님도 무대에 올라와서 세린과 장군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장군이 같은 진돗개가 있어서 우리 진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진도 바닷가를 거닐며 세린은 장군이에게 말했어요. 장군아, 내 고향 어때? 좋지? 장군이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여기서 태어났을 텐데 기억나? 세린이 물어보자 장군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듯이요. 진도에서의 이틀은 세린과 장군이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장군이는 고향의 냄새와 환경을 만끽했고 세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장군이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세린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세린이가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장군이도 기특하고 할머니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장군이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진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국밥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진도에서 있었던 발표를 보고 왔습니다. 혹시 장군이와 세린이의 이야기를 취재해도 될까요? 세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장군이가 옆에 있으니 용기가 났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장군이가 낯선 분들을 조금 무서워해요. 세린이 당당하게 대답하자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장군이는 예상대로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세린이 괜찮아, 장군아.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자 장군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장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장군이는 제 가족이자 선생님이에요. 세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장군이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말을 잃었던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찾게 해준 소중한 친구예요. 방송이 나간 후 장군이와 세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다. 저런 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아이와 개의 우정이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전국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도 찾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세린과 상의한 후 촬영을 허락했어요. 세린아,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물어보자 세린은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장군이처럼 착한 개들이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세린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동물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세린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장군이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장군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치유견 등록제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장군이를 관찰하고 세린과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섬세하게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은 몰랐어요. 연구원들은 장군이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세린의 담임 선생님인 김태훈 선생님도 서울시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동물 매개 치료의 실제 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린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도 세린은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먼저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세린아, 장군이 어떻게 지내? 요즘 또 무슨 재밌는 일 있어?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면 세린은 기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느 날 세린이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로 온 전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용감해 보인다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세린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할머니가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장군이도 기특할 거야. 장군이는 여전히 세린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지만 이제는 가끔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린과 친한 친구들에게는 경계심을 풀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진돗개는 명령보다 마음을 따른다라는 문장이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어요. 장군이와 세린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었습니다. 진돗개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치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외국 동물 행동학자들도 장군이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장군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진돗개 장군이와 세린이의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세린은 신기해하며 장군이를 바라봤어요. 장군아, 내가 정말 유명해졌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를 좋아하게 됐어. 장군이는 세린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린의 변화였어요. 이제 세린은 학교에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아이들이 세린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세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도와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장군이가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세린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 장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장군아, 내가 저만 도와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장군이는 세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군이가 정말 세상을 바꿨구나. 한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나라에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세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장군이는 11살의 노견이 되었어요. 한때 의젓하고 활발했던 장군이의 걸음은 이제 조금 느려졌지만 세린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장군아, 오늘도 산책 갈까? 세린이 물어보면 장군이는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가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세린을 따라 나섰어요. 이제는 세린이 장군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군이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세린이만 바라보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장군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세린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생겼고 후배들에게는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린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후배들이 많았어요. 어느 가을날 장군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세린 곁에서 보내려 했어요. 세린은 불안한 마음에 장군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미 알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린은 장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장군아, 아직 갈 시간 아니야. 조금만 더 저와 함께 있어줘. 장군이는 세린의 말을 알아듣는 듯 세린의 손을 살며시 하차주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세린은 장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장군이를 찾았고 숙제를 할 때도 장군이를 옆에 두었습니다. 장군이도 세린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장군이가 저를 떠나면 어떻게 하죠? 세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세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린아, 장군이는 내가 혼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세린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잖아. 할머니의 말에 세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장군이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산책을 나가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세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누워서 보냈어요. 하지만 세린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들어오면 장군이는 여전히 힘을 내어 세린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군이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세린은 밤새 장군이 곁을 지켰어요. 장군아, 괜찮아? 아프면 말해줘. 세린이 속삭이자 장군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군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린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세린을 바라보며 떠난 장군이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세린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했던 장군이와의 이별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세린은 장군이가 자신에게 준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를 배웅하기 위해 왔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군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장군이 덕분에 우리도 진돗개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머니와 세린은 장군이의 유골을 가지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장군이가 태어난 고향 바다에서 마지막 여행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진도의 푸른 바다가 장군이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장군아, 내 고향이야. 이제 편히 쉬어. 세린이 눈물을 흘리며 장군이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장군이를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세린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세린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강당에는 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생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는 윤세린입니다. 세린이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